안녕하십니까. 이경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법의 기본적 이해라는 주제로 20분 이내에 인공지능 기법을 정말 간단하게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공간, 그러니까 시각이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좋은 비주얼, 시각 패턴의 분류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경망 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론텍의 어떤 품질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인간의 눈이 하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는 인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품질 관리 또는 얼굴 인식, 지금 얼굴 인식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는 알체라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중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이스라엘 기업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던 셀프 드라이빙 카,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런 공간적인 시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귀, 이런 걸 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템포럴, 시각적인 패턴을 예측하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재귀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통 뭘 하냐면 스피치 레코그니션, 어떤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근데 말이 어떤 문장인지를 알아듣는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도 하는데 문제는 그 어떤 문장이나 어떤 말을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AI 스피커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집에서 별로 안 쓰시죠? 예, 뭐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거 잘 안 쓰시죠? 왜? 뭐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말인지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귀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 그다음 번역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죠. 네이버 파파고도 번역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앞으로 이러한 기계 번역이 너무 발전해서 통역사가 없어진다? 그런 일은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예,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이 구글 트랜슬레이션이나 네이버 파파고로 다 의존해서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가서 충분히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지금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행동 최적화. 예, 아주 좋은 옵티마이저, 새로운 행동 최적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방법이 그건 보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강화학습, 보통 알파고에 사용된 거죠. 알파고. 예,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고 2017년에 알파 제로라는 게 나왔죠. 고가 빠졌어요. 알파 제로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둑, 체스, 장기를 다 세계 챔피언 수준으로 두게 됐죠. 대단한 이제 성과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알파 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합성 또는 알파 스타크래프트 2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에 이제 도전하는데, 아직 인간 스타크래프트 1 챔피언을 이기는 거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될 거냐, 금방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단백질 합성의 알파 폴드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법으로 지금 행동 최적화를 시켜서 빨리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런 연구들을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구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새로운 거를 생성하는 새로운 옵티말 제너레이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제 간이라는 건데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적대적 생성 신경망 뭐 이래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 보시면 여기 지금 머니브레인 회사의 인공지능 아나운서인데, 이 얼굴과 어떤 영상을 합성을 해서 이 사람이 직접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저는 페이크 동영상이죠. 최근에는 뭐 포르노 동영상이나 이런 동영상에도 어떤 연예인 이름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짜로 만드는 그런 딥
페이크라고 하죠. 이게 나쁜 일이긴 한데 이건 좋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비빅이라는 회사, 한국 회사인데 한번 홈페이지 나중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비비빅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이나 회사의 로고 같은 사명, 슬로건 같은 걸 집어넣으시면요. 회사의 로고가 잘 디자인돼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바로 디자인해서 나옵니다. 뭐 사람 디자이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뭔가 생성하는 거예요. 진짜 비슷한 가짜를 고객이 좋아할 만한 초안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여기 제너레이트 포토스에 가보시면은 이 홈페이지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얼굴들이 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 브로셔나 어떤 데다가 남의 초상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이 가짜 얼굴이에요. 예,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AI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 AI라는 미국 회사에서는 2019년 초에 GPT-2라는 걸 발표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다 어떤 한 문장을 집어넣으면요. 이 여러분들이 넣어준 문장에 기반해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서 마치 소설이나 어떠한 기사,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말은 안 되는데 얼추 읽으면 꼭 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I 발전의 어떤 중요한 점은 이러한 AI 연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소스를 오픈하고 있다. 논문도 많이 오픈하고 있고 AI 모델 자체를 오픈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전이 학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경상도 사투리를 만약 그 학습하는 걸 만들었으면 전라도 사투리를 또 학습한 걸 만들어서 여러 사투리를 그 이해하는 거를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서로 갖다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AI가 오픈 이노베이션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신경망의 기본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인데 이 뉴런이라는 건 수상돌기라는 데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축색돌기라는 곳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뉴런은 결국 어디서 입력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상돌기 들어와서 축색으로 나가는 건데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하면 이건 거죠. 인풋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곱해져요. 가중치가. 그리고 그게 다 더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극의 스레시홀드라고 하죠. 임계치를 넘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팔을 탁 쳤다.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세게 치면 소리를 낼 거고요. 살살 치면 소리 안 내겠죠. 이건 뭐냐면 이 우리 피부 자극으로 들어온 신경세포로 들어온 자극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어느 상태를 넘으면 소리 내면서 신경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1940년대에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경세포에 대한 것을 컴퓨터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걸 1958년에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 만들었는데 입력으로 해서 어떤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치 픽셀, 어떤 우리가 글자 인식하는 것처럼. 입력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웨이트로 곱해져서 그것이 합해져서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그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퍼셉트론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1943년, 1958년, 40년대, 50년대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논리적인 거 있죠. 오화라는 거.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나오는. 둘 다 0이면 0이 나오는. 이런 논리적인 우리가 사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신경세포처럼 모델링을 해가지고, 풀 수 있다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논리 체계를 신경세포를 컴퓨터화해가지고 신경세포의 학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된 것이 이제 1940년대에 맥클로엔 피츠의 연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이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제가 이게 델타 룰이라는 룰인데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43년, 58년까지는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1, 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0, 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0, 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는 이거 AND죠, AND. 그 다음에 요거는 OR예요.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 그러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우울한 일이 1969년에 XO 이거 11일 땐 0이고 00일 땐 0인데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는 1이 되는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학습시킬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학습을 못한다는 걸 증명을 시킨 겁니다. 1969년에. 그런데 1969년에 그랬는데요. 1980년대에 그걸 또 해결해요. 예,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943년에 맥클로엔 피치가 이렇게 뉴런을 컴퓨터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1958년에 로젠블랏이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상당히 연구가 열심히 되고 있었는데 1969년에 같은 과학고 동창인 마빈 민스키, MIT에 있던 마빈 민스키와 페이퍼트가 코넬 대학에 있었던 로젠블랏의 이 논문을 비판하면서 당신의 시스템은 이 XOR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걸 증명해요. 이 책이 이 퍼셉트론즈라는 1969년 책이에요. 그래서 로젠블랏이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이 로젠블랏이. 1960, 70년인가에 죽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이 인공신경망 연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룸메라트 힌튼 윌리엄스 논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했다는 거예요. 1958년 모델은. 근데 이거에서 연구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연구가 안 됐던 거예요. 연구는 했지만 각광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986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요 히든 레이어라는 거 하나 더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안 넣으면 이렇게 줄 하나만 거서 풀 수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를 넣으면 이제 막 복잡한 동그라미, 이게 곡선 같은 것도 풀 수 있게 됐고요. 요즘 딥러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대는 뭐냐면 제가 1990년대 이걸 연구할 때는 이걸 꼭 하나만 넣으라고 배웠어요. 1990년대. 그때 컴퓨터도 별로 좋지 않았고 느리고 데이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넣으라고 배웠는데요. 2000년대, 2010년대에 가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론텍의 그 VGC16이라는 것도 뭡니까? 16이라는 게 히든 레이어가 16개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히든 레이어 되게 많아 보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만나서 깊다. 그래서 딥러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인공지능 배우고 90년대 배울 때만 해도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만 배우세요. 근데 지금 2010년, 2020년대에는 지금 딥러닝이 될 때는요.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생겨요. 너무 네트워크가 딥하니까 여기는 웨이트를 학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요새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를 고쳐주느라고 웨이트를 고쳐주는데 뒤로 앞쪽으로 갈수록 웨이트가 안 고쳐져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찾아낸 게 RELU, 렐루,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것을 또 찾아냄으로써 그런 활성화 함수를 쓰면 잘 된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다시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처음에 이렇게 신경망으로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죠.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죠. 퍼셉트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데 3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넣는 30년 걸렸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수십 개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2000년대, 2010년대에서 요즘 딥러닝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이렇게 수십 개를 넣다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학습을 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렐루라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프론텍을 배운 것처럼 영상을 인식하는 2차원이잖아요. 그런 2차원적인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컨볼루션 일종의 필터를 씌워요. 원래 이미지에다가. 그럼 얘네끼리 곱해줘가지고 그걸 더해주는 그걸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쉽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사실 이걸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NHK 방송국 연구소에서 일했던 후쿠야마? 네, 후쿠야마일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일본 사람이 1970년대에 처음 연구한 그런 정도로 일본이 또 인공지능에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컨볼루션 필터가 있고 걔네들이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그거를 다시 더해서 뭐 풀링을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주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컨볼루션은 되게 또 쉬워요. 여기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 필터가 보면 요거 X자죠. 결국은 이 이미지에 X자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여기다가 요 필터를 요 자리에 넣으면은 요 X자 겹치는 게 몇 개, 일자 겹치는 게 뭡니까? 하나, 두 개밖에 없죠. 그럼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 2가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두 칸을 많이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X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이 3개 겹치죠? 그쪽이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에다가 이 필터를 조금씩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특징 맵이 나왔는데 여기 4가 나왔다는 얘기 뭡니까? 요 가운데 어딘가에 X자 패턴과 유사한 게 하나 보인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필터와 필터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 맵을 만들고 얘를 또 다시 여기서 맥시멈을 구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맥스 풀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맥시멈이 4죠. 그러면 4가 끄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링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컨볼루션이 나왔으면 여기서 제일 큰 수, 여기 5가 제일 크죠. 5가 나오고 여기 6이 제일 크죠. 여기 6을 이렇게 해서 큰 수가 나오는 게 맥스 풀링, 평균을 구하는 게 평균 풀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기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랍 아웃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간단히 이런 말이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 너무 노드가 많아도 제대로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노드의 한 절반은 그냥 안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학습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랍 아웃이라는 기법도 있다. 프론텍 설명드릴 때도 드랍 아웃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시는 뉴럴 네트워크, 아까 이런 퍼셉트론 배우셨죠? 여기에 히든 레이어 하나 들어가는 거 배우셨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롱 앤 숄터 메모리라고 해서 LSTM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기계 번역이라든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이런 시간 데이터로 계속 흘러갈 때 인간은 롱텀 메모리가 있고 숏텀 메모리가 있죠.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착안해서 만들어낸 게 롱 앤 숏텀 메모리라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전형적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까 이미지 인식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짜 얼굴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간이라고 합니다. 제너러티브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합쳐가지고요. 하나는 가짜를 만드는 네트워크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판별하는 네트워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얘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위조지폐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조지폐가 두 개가 있죠. 위조지폐 팀이 두 팀이 필요한 거야. 하나는 위조지폐를 만드는 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팀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좋은 위조지폐 만드는 회사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서는 위조지폐를 열심히 만들고요. 한 팀에서는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를 감별하는 걸 열심히 배워요. 두 가지를 같이 학습시키면서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를 고안해낸 겁니다. 참 천재 같죠. 이런 것들을 참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신경 회로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신경 회로망을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는 다다음 시간쯤에 한국의 어떤 AI 벤처 중에서 리드라는 회사를 알려드릴 건데, 리드라는 회사에서도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협력적 필터링입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예를 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하는 영화들이 있죠. 왜 어떤 특정 영화를 추천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근거해서 추천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존에 제가 아마존 그림은 뺐네. 죄송합니다.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에도 여러 책 추천을 하죠. 그럼 책 추천을 하면은 그 당신이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것도 다 이런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인데 그 원리를 설명드려 볼게요.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김이란 사람이 본 영화가 4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영화를 봤고요. A, B, CD 이 4사람은 영화 6개를 다 봤어요. 김은 1번 영화에 5점을 줬습니다. 2번 영화에 1점, 3번 영화 4점, 4번 영화에 4점을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김이 앞으로 어떤 5번 영화를 좋아할까요? 6번 영화를 좋아할까요? 이거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김과 제일 비슷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B가 나오죠. B가 1번 영화에 든 4점, 2번 영화에 2점, 3번, 4번 영화에 4.5점을 줘서 B랑 김이 비슷합니다. 근데 B가 본 5번 영화, 6번 영화를 보니까 5번 영화는 5점을 줬고 6번 영화는 1점을 줬습니다.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5번 영화를 추천하는 게 김한테 5번 영화를 추천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걸 영화 추천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추천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 이걸 시험 문제로 생각해보죠. 토익 시험 문제. 그리고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을 낸 거고요. 5번은 시간 걸려서 오답을 낸 겁니다. 김이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걸려서 오답, 2번 문제는 빨리 정답, 3번 문제는 빠른 시간에 오답, 4번은 빠른 시간 내에 오답이 됐어요.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B이고요. B가 5번 문제는 시간 걸려서 오답을 냈고요. 6번 문제는 빠른 시간에 정답을 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시간 걸려서 오답이 낸 이 5번 문제를 김한테 추천하는 게 낫죠. 김이 만약 이걸 맞히면 어떻게 되죠? B와는 이제 실력이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시 김과 비슷한 다른 사람의 가장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나 이 동영상 디지털 강의가, 그게 더 좋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코릴레이션 또는 이 코사인 계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슨 뭔가 마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는 데이터예요.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을 때는 골프를 안 쳤어요. 햇빛이 나고, 시원한데, 습도가 없고, 바람이 없을 때는 쳤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골프를 언제 치고 언제 안 치지?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만약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서 스탑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데이터는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햇볕이 나는 날에는 습도가 높으면 안 치고 햇볕이 나는 날에 습도가 정상이면 쳤어요. 날씨가 흐린 날은 그냥 무조건 쳤고요. 비가 오는 날은 바람이 세면 안 치고 바람이 약하면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걸 만들어내는 방법을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인덕티브 러닝.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ID3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엔트로피라는 걸 계산해요. 여기 복잡하게 뭐 로그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요 엔트로피 여기 세 가지 있는데 요 1번은 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엔트로피가 얘는 1이 나오고요. 2번 사례는 2가 나오고 3번 사례는 3이 나와요. 근데 이런 엔트로피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런 복잡한 데이터에서 이런 간단한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데 이런 걸 인덕티브 러닝 또 이런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D3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런 ID3 알고리즘인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게 하나의 디시전 트리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랜덤하게 어떤 숲을 뽑아요. 숲을 뽑는 게 숲이라는 건 뭐야? 나무들이죠. 그 나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중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디시전 트리를 각각 만들어서 얘네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다. 이렇게 그냥 한번 이해만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법에 대해서 인공신경망, 컬래버레이트 필터링, 디시전 트리,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배우시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페이지로 왔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재미있게 보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안 되네요. 여기 딥러닝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지네틱 알고리즘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그네 타는 법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다음에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어떤 여러 목성이나 토성이나 또 달, 화성에 갔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디자인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화면들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워드2백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는 한국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건 워드2백은 뭐냐면요. 자연어를 학습을 해가지고 단어와 단어 간에 더하기 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친구 빼기 돈 해보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친구 빼기 돈 뭐 같으세요? 친구 더하기 돈. 친구와 돈을 더하면 뭐가 되죠? 재밌는 게 손님이 돼요. 이해되세요? 친구 마이너스 돈. 소꿉친구예요. 남편 빼기 돈 해볼까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애인 빼기 돈, 연인, 애인 더하기 돈, 남편. 예, 이런 뭔가 이제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예, 이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학습의 결과로 각 단어마다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드2백이에요. 예, 재밌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장에 여러 단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벡터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 이런 거에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경전TV에서 하는 머신러닝 과목이라든가 경전TV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과목들이나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주 그냥 빨리 한번 하도록 노력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